이 영상에서는 왜 집에만 있으면 빠르게 늙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집에만 있으면 생기는 3가지 변화. 첫 번째 변화 말수가 줄어듭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저녁 가족과 대화할 때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지. 대화가 끝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보고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그게 대화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 마트 갔다가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산책하다 보니까 새로 생긴 카페가 있더라고.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어.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대화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이야깃거리가 없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없으면 말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1달, 2달, 석 달 계속되면 말하는 습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말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할 말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전화도 귀찮아지고 약속도 피하게 되고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집니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조용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변화 표정이 사라집니다. 말수가 줄면 다음으로 사라지는 게 표정입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거울을 보세요. 어떤 표정인가요? 아마 대부분 무표정일 겁니다. 웃을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으니까요. 그냥 담담하게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사람의 얼굴 근육은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마치 몸을 안 움직이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처럼요. 웃는 얼굴을 오래 안 지으면 웃는 게 어색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웃으려고 해도 얼굴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표정이 어색하고 사람 만날 때도 경직된 느낌이 듭니다. 표정이 사라지면 감정 표현도 서툴러집니다. 기쁜데 기쁘다고 말하기 어렵고 화가 나는데 화났다고 표현하기 애매하고 슬픈데 슬프다고 드러내기 민망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무뚝뚝하게 전달되고 상대방은 나를 무관심하거나 차갑다고 느낍니다. 관계는 또 한 번 멀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정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정을 느끼는 능력까지 약해진다고 합니다. 웃는 표정을 짓지 않으면 실제로 기쁨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표정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감정을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변화 생각이 안쪽으로만 쌓입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사라지면 이제 생각이 안쪽으로만 쌓이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받는 자극이 없으니까 머릿속에서만 생각이 맴돕니다. 오늘은 뭐 했지? 내일은 뭐 하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답 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귀찮아. 이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귀찮아라는 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겠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귀찮아집니다. 머리 감기 귀찮아. 밥 먹기 귀찮아. 옷 갈아입기 귀찮아. 그러다 점점 커집니다. 사람 만나기 귀찮아. 약속 잡기 귀찮아. 밖에 나가기 귀찮아. 2단계까지 가면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뇌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쉬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극이 없어서 삶의 리듬이 끊겨서 생기는 겁니다. 이장 뇌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지면 우리 뇌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제 역할이 끝났구나.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직장인일 때는 나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부모일 때는 나는 자식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 역할이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뭐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구나. 그럼 에너지를 아껴야겠네. 뇌과학자들은 이를 생존 모드라고 부릅니다. 뇌가 더 이상 활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력, 의욕, 자존감이 함께 내려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습니다. 뭘 해도 의욕이 안 납니다. 거울을 봐도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들지 않은 것뿐입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내일 나가지 뭐. 그런데 내일도 안 나갑니다. 오늘도 좀 피곤한데 모레 나가지 뭐.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엔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을 안 쓰면 체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피곤해서 안 나간다, 체력이 더 떨어진다, 더 피곤해진다, 더 안 나간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2주만 누워서 지내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심혈관 기능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체력이 유지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걸으면 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오늘은 나가야지 하고 결심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기력과 의욕이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 나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자존감은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성취할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어도 하루를 보내도 내가 뭘 했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하지만 늙었다는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70세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고 60세에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밖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입니다. 삼장 집에만 있으면 과거만 보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은 미래보다 과거만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기대와 계획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주에 뭐 할까? 다음 달에 어디 갈까? 내년에는 이걸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미래가 생깁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고 다음 주도 이번 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간 지각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간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반대로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행을 가면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로 눈이 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젊었을 때는 말이야. 과거를 회상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만 보면 문제입니다. 과거만 보면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왜 그때 그랬을까? 그리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친구는 손주들이랑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옆집은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후회와 비교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후회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들입니다. 그들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도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일 겁니다. 후회, 비교, 그리고 외로움. 이 세 가지가 하루를 채우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의미가 없고, 점심을 먹어도 허전하고, 저녁이 되면 또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전염됩니다. 외로운 사람은 점점 더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장 해결책 집 밖으로 나가세요. 자, 이제 해결책입니다. 중요한 건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집 밖으로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누굴 만나야 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뇌를 깨웁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환경적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시각 피질, 청각 피질, 후각 피질, 그리고 해마라는 부분까지 모두 깨어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이런 자극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소리, 같은 냄새만 맡습니다. 그러면 뇌가 잠듭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뇌가 깨어납니다. 뇌에 신호를 보내세요. 밖에 나가면 뇌에 이런 신호가 갑니다. 아,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아, 아직 움직여야 하는구나. 아, 아직 살아있구나. 이 신호가 중요합니다. 뇌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쉬어도 돼 신호를 받고 밖에 나가면 움직여야 해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이 따라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매일 30분씩 밖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를 비교했더니 두 번째 그룹의 인지 능력, 체력, 그리고 우울 지수가 모두 개선됐습니다. 반면 첫 번째 그룹은 모든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밖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였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하지만 일주일만 나가보세요. 그 다음 주엔 조금 더 쉬워집니다. 한 달만 나가보세요. 그 다음 달엔 습관이 됩니다. 목적 없어도 좋습니다. 꼭 목적이 있어야 나가는 건 아닙니다. 산책하러 간다는 목적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문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바람을 느껴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을 구경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봤자 할 게 없는데. 하지만 할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활동입니다. 걷는 것도 활동이고, 보는 것도 활동이고, 듣는 것도 활동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말수가 늘어납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표정이 살아납니다. 밖에서 본 강아지가 귀여워서 미소를 짓습니다. 생각이 밝아집니다. 내일은 저쪽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력이 돌아옵니다. 걷고 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다음엔 조금 더 멀리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밖에 나갔네. 나 대단한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갈까? 이 생각이 들면 당신은 다시 살아난 겁니다. 5장 65세 이후 필요한 건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65세 넘으면 쉬어야지.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쉬면 무너집니다. 65세 이후에 진짜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이란 뭘까요? 규칙적인 생활, 반복되는 활동, 일정한 패턴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장소 가보기. 이런 작은 리듬들이 삶을 지탱합니다.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리듬이 없는 음악은 소음입니다. 리듬이 있어야 음악이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이 없는 삶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리듬이 있어야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매일 오전에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가기,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기. 이런 작은 리듬들이 쌓여서 삶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오늘 목적 없어도 좋습니다. 문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좋습니다.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노후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10분 걷는 것이 내일 20분 걷는 것이 되고 다음 주엔 30분 걷는 것이 됩니다. 한 달 후엔 매일 걷는 게 습관이 됩니다. 1년 후엔 걷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